사실은 아내한테 부탁을 해야지 되는 건데 남편들은 이걸 부탁할 생각을 안 하고 협박을 해요. 이혼하자. 부모님한테 숙제 전화를 드리고 아이를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죠? 남편의 마음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 이혼하자 라고 얘기하시는 거 진짜 치사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 오늘도 사례를 다룰게요. 숙제 전화, 안부 전화, 빈도 문제로 남편과 많이 다툰다고 주셨어요. 남편의 마음은 자기를 생각해서 그 정도도 못 해주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이 문제로 남편이 시부모와 저의 인연을 끊고 살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 숙제가 이제는 아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이 문제가 힘들다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아이를 데리고 본가에 자유롭게 가게 해주면 같이 사는 걸 고려해 보겠다고 합니다. 대화가 너무 안 통해서 힘들어요.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네가 네 마누라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살면 애도 못 데리고 오냐, 본가에도 편히 못 오냐, 내가 종놈의 애비 같다 라는 말씀을 이제 시댁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시댁에서 하셔서 남편이 많이 힘들어 했어요.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참 답답합니다. 이 대개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숙제 전화라는 거 하나 하고 아이 보여주는 거 하고 두 묶음으로 된 것 같지만, 궁극적인 이 중심에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결혼 생활을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포함시켜서 결혼 생활을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왜? 이 남편은요, 내가 없이는 엄마 아빠가 편안하게 지내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꼭 껴야 돼 저기에. 이 마른 두 빵을 연결해주고 붙여주는 잼 역할을 내가 아기 때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 역할을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자체에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거나 아내를 내가 힘들게 하겠다거나 이런 것들보다도 일단 이쪽의 부모님에 대한 것이 나한테 훨씬 더 큰 의무예요. 그 의무가 뭐겠어요? 변환돼서 죄책감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을 사실은 아내한테 부탁을 해야지 되는 건데, 남편들은 이걸 부탁할 생각을 안 하고 협박을 해요. 이혼하자. 부모님한테 숙제 전화를 드리고 아이를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죠? 남편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워낙에 정서적인 부부가 두 분이 아니셔요, 뭐. 그런데 당신은 어쨌든 나랑 같이 살잖아. 당신이 내 마음을 좀 이해를 해서 나랑 좀 같이 좀 협조해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좀 해주겠어? 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데. 이런 어떤 소통 관계가 우리 부부가 돼서 그나마 의미가 생기고 내가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해준다고 해서 뭐 1부터 10까지 뭐 10을 다 하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상황이 되는 한으로 뭔가를 해드릴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앞뒤 다 끊고 부모님이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아니거든요.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 이혼하자 라고 얘기하시는 거 진짜 치사한 거예요. 아니, 사랑해서 결혼해서 애까지 낳아놓고 이혼하자라는 그런 무지막지한 말로 아내를 제압하고 협박하고 막 굴복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막 애를 데리고 가서 보여드리고, 이거는 남편분이요, 정말 아내 심정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정 알아줬으면 좋겠죠? 그러면 솔직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불편해. 그리고 불안해. 못 믿겠어. 두 분이 잘 지내실 거다라고 나 생각이 안 들어요, 여보. 그래서 부탁하는 거야. 자주 찾아뵙고 안부도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어. 이러면 부인이 의미가 있다고요. 나의 존재감이 느껴지고, 아, 내가 이렇게 할 때 남편도 나를 더 좋아하겠구나, 사랑하겠구나, 이런 보상이 와야지 나도 그걸 하죠. 우리 가족 시간 쓰는 것도 모자르고 없는데 시댁에 가서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는 건데도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내가 무슨 종놈의 애비 같다, 네가 지금 이렇게 본가도 잘 못 오고 애도 지금 못 데려오고 뭐 걔 허락받아야 되냐? 시어머니 시아버님 허락 받으셔야지 돼요. 며느님 허락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시대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80년, 90년대 그 시절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죠. 저도 그 시대 사람이거든요. 우리 때로 끝내셔야지 돼요. 그게 뭘 좋은 거라고 지금 살겠다고 하는 애들을 우리 때 식으로 요즘 애들한테 적용하시겠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세요. 절대로 안 돼요.
나쁘고 틀리고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모르시는 거예요. 남편도 그게 몰랐던 거고,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것만 생각하시면은요, 정말 너무 일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 살 때는 그게 당연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그런데 당신한테는 50%에 해당하는 부인이 계시잖아요. 당신 50%, 부인 50%. 이제는 상의를 해야지 되고, 합의를 해야지 되고, 정말 세세하게 공들여서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혼자 단독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더 좋은 예쁜 말씀을 또 포장을 하세요. 어떻게? 우리 아이가 온 가족들한테 이쁨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언뜻 들으면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집 아이를 기준으로 부모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또 하나의 도구처럼 갖다가 쓰시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손자 이쁘죠? 너무너무 이쁘죠? 아기는 또 조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해야 될 자격이 있어요. 아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도 1순위는 부부가 먼저 편안한지, 우리 부부가 괜찮은지, 우리 부부는 소통이 원활한지, 어디다 대고 지금 이혼을 막 남발해 가면서까지 막 이거를 구겨가지고 그래도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이 차원의 것을 선순위로 한다고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남편분 마음이 좀 신경이 쓰여요.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아이 아버지가 될 정도의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면 내 아내의 마음도 느껴지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도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면서 살 수밖에 없을 정도의 세월을 남편은 오신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분화도 할 수 있고 또 내 가정을 탄탄히 하고 일단은 또 내 아이를 잘 키워야 되잖아요. 이제는 남편이 오히려 더 나서서 내 가정을 먼저 지키고 적어도 우리 부부를 신경 쓰는 나 같은 자녀로는 내 아이 안 만든다. 이런 의식을 함께 가지면서 우리 부부를 먼저 1순위로 돌보시면 다 풀려요. 다 풀려요. 걱정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